자, 부분집합부터 다시 좀 설명을 하죠. 부분집합, 크기 n인 집합의 부분집합 수가 2의 n승인 이유는 바로 이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예를 들어서 A 선택 안 하고 B 선택하고 C 선택하면 부분집합은 BC죠. 이렇게 선택하고 원소의 수 A 선택, B 선택, C 선택, depth가 3이죠. 그리고 선택하냐 안 하냐 두 개로 분기하죠. 그래서 2의 3승 8개. 크기가 n인 집합의 부분집합 수는 2의 n승인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래요. 즉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 depth가 n인 이진트리에서 리프의 수가 바로 2의 n승이에요. 이 리프가 바로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 목록.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면 좋은데, 리프 말고 총 노드 수는 이게 밑에가 8개죠. 위에가 7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리프의 숫자는 2의 n승이고, 리프가 아닌 리프 위의 노드의 수는 2의 n승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리프가 8개니까 그 위는 7개야. 만약에 A, B, C인데 A, B, C, D 원소가 n이 4였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수는 2의 4승이니까 16이죠. 16. 그리고 즉 리프의 수는 16이에요. 리프가 아닌 노드의 수는 16 빼기 1, 15예요. 기억해 둘만 하죠. 그러면 총 노드의 수는, 그러니까 n이 4, n이 3일 때는 밑에 8, 위에 7, 그러니까 15죠. 즉 16에서 하나가 빠져요. 즉 그 n이 3이면 2의 4승 빼기 1. 2의 4승이 16이죠. 16 빼기 1에서 15. 총 15야. 15개예요. 총 노드 수는. 왜냐면 밑에가 8개, 위에가 7개니까 합치면 15개. 즉 16 빼기 1. 뎁스가 4였, 원소가 4였다. 그러면 리프는 2의 4승 16. 그다음에 리프가 아닌 노드는 16 빼기 1에서 15. 두 개를 더하면 31이죠. 즉 2의 5승 빼기 1, 2의 5승이 32니까 32 빼기 1에서 31이에요, 총. 이 노드스 규칙, 이거 기술 면접에서 나 같으면 물어봐. 기억할 만한 자고. 아무튼 그렇다. 부분집합의 수가 2의 n승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진트리에서 리프의 숫자가 부분집합 크기다. 그래서 요 트리 구조를 재교출로 depth first search로 이건 selected가 지금 선택한 목록이 selected, 선택한 값의 목록. 처음에는 당연히 비어 있고, 인덱스 위치의 항목을 선택하고 재교출. 그래서 인덱스 위치의 항목을 넣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하면 selected 목록에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이 여기 싹 다 들어가고 추가로 얘도 들어가죠. 즉 selected를 복제해서 복제하고 얘도 하나 추가한 새 배열이 만들어져. 자바는 이런 문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selected를 복제해서 selected 2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인덱스 위치의 항목을 add해서, 즉 인덱스 위치 항목을 선택하고 재교출. selected는 선택 안 한 거죠. 선택 안 하고 재교출. 교출하면 이런 모양으로 재교출하게 돼요. 이 노드의 값이 바로 selected의 값이죠. selected. 그래서 A를 선택했으니까 얘는 안 했으니까, 여기서는 B를 선택하니까 얘는 B 선택 안 해. 분집합 잡기를 이렇게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인덱스가 랭스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더 이상 선택할 게 없고 선택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출력을 하면 들이 쭈르륵 여기 되죠. 이해만 하면 쉬워요. 이거 뭐 외우지 않아도 이해만 했다면 그냥 생각대로 쭈르륵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로직이죠. 재교출 순서 변경. 선택 안 하고 재교출 먼저 하고 선택하고 재교출을 뒤에 하고 그러면 재교출 과정이 이렇죠. 선택 안 하는 것이 먼저고 선택하는 것이 나중이고 순서만 변경된 거예요. 출력 순서도 이렇죠. 안 하는 건 먼저. 자바도 마찬가지고 선택 안 하고 재교출, 선택하고 재교. 그런데 메모리 사용량 개선 계속 복제하니까 이 복제죠. 자바스크립트는 요거 자체가 복제된 새 배열을 만드는 거고 얘가 복제되고 그다음에 얘가 뒤에 추가된 새 배열을 만드는 거고 자바는 더 뭐 명시적이지. 복제라는 게 이게 복제예요. 자바 어레이 리스트 복제해서 셀렉티드에 들어있는 값을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새 배열을 만드는 거니까 새 목록이죠. 새 목록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똑같으니까 복제죠. 메모리 사용량이 계속 복제를 하니까 부족할 수가 있죠.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야 되니까 도 좋지 않고 하지 말고 셀렉티드 배열 복제 안 하고 여기다가 선택하고 재교출 얘를 넣었다가 선택하고 재교출하고 그 다음에 넣었던 걸 빼면 선택 안 한 거죠. 선택 안 하고 재교출 이렇게 하면 복제가 아니고 그냥 복제하는 것보다는 항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목록의 끝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뭐 효율적이죠. 복제하는 거에 좀 빠르겠죠. 메모리 사용량도 훨씬 자바도 마찬가지. 넣었다가 선택하고 재교출 빼고 나서 마지막 항목 제거하고 나서 선택 안 하고 재교출. 근데 주의할 점 순서를 바꿨을 때 선택 안 하고 재교출 선택하고 재교출하기 위해서 넣었고 인덱스상 위치 항목을 넣었고 선택하고 재교출 그 다음에 빼야 돼요. 왜 빼야 되느냐 이 코드만 보면 여기서 왜 빼야 되는지 잘 안 보이지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제 셀렉티드 이게 노드의 값이 셀렉티드 값이에요. 셀렉티드가 비어 있는데 C를 선택하고 재교출 리턴하면 셀렉티드 값이 여기로 되돌아와야지. 여기도 마찬가지. B만 들어 있었는데 C를 선택하고 재교출 리턴하면 되돌아와야죠. 셀렉티드 배열이 빼야 돼요. 되돌아가야 돼요. 문제 1, 문제 2, 수정했던 것 같은데 문제 2의 다른 표현 부분집합 목록 모두 출력하는 거 우리 예제 코드였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파라마터로 주어진 정수 목록에서 정수를 뭐 몇 개, 0개 이상 공집합 제거하라는 거죠. 몇 개 골라서 0개는 안 되고 하나 이상 골라서 0개는 안 되고 1개 이상 골라서 그렇게 고른 정수들의 합계를 모두 출력하라. 그럼 결국 부분집합을 찾으란 얘기죠. 근데 부분집합을 찾았을 때 부분집합 그대로 출력하지 말고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계만 출력해라 라는 말이죠. 부분집합 찾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출력하는 방법만 다르지. 표현해 보세요. 또 문제를 이렇게 코테 문제라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파라미터로 주어진 정수 목록에서 임으로 정수를 1개 이상 골라서 그렇게 고른 정수들의 합계들 중 서로 다른 수가 몇 개인지 리턴하라.
출력하지 말고 숫자를 세면 되죠. 그런데 서로 다른 수가 몇 개인지 이게 중복을 거르고 다른 숫자, 유니크한 숫자가 몇 개인지 세라는 거고, 이때는 set 클래스 자바라면 해시 set 클래스를 이용하면 되죠. set, 해시 set 이런 클래스는 똑같은 값을 여러 개 넣어봤자 사이즈는 1 증가해요. 이미 또 어떤 값이 들어있는데 또 넣었다. 사이즈 증가 안 해. 유니크한 값들만 넣어놓은 유지하는 게 set이죠. 중복된 값 여러 개 넣어도 사이즈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없던 값을 넣을 때만 사이즈가 증가. 유니크한 값의 수를 셀 때는 set을 이용하면 돼요. 이 정도 코테 문제면 레벨 2야. 적어도 레벨 2. 레벨 3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어. 그 문제 문장을 좀만 더 어렵게 적으면 레벨 3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숫자 합계가 아니고 이 문자열들의 예를 들어서 음식의 집합이야. 이게 요리의 개수. 집합이 요리 재료의 집합이야. 요리 재료를 몇 개 고르는 거야. 고른 다음에 출력할 때 그냥 고른 요리의 재료를 그냥 출력해라. 뭐 이러면 너무 쉽고, 이렇게 고른 요리의 재료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료가 어떻고 저쩌고 뭐 우리 과제 문제에 있다. 신맛은 어떻고 뭐 단맛은 어떻고, 그래가지고 이게 골랐을 때 요리 재료를 예를 들어서 3개를 골랐어. 신맛 요리 하나, 단맛 요리 2개. 그럼 그거의 최종 맛은 뭐 신맛은 어떻게 하고 단맛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단순히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에 과제에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신맛은 뭐 합계를 내고 단맛은 곱해서 단맛 재료들의 단맛 값은 곱하고 신맛 재료들의 신맛은 더해가지고 그게 최종 요리의 맛 점수. 그 맛 점수가 몇 점 이상인 요리는 몇 개인가 그 값을 리턴하시오. 뭐 그런 식으로 조금만 꼬을 수 있죠. 오케이. 다음 NCR 조합. NCR 조합도 결국은 부분집합 문제와 매우 유사해요. ABCD의 부분집합이라면 이렇게 16개죠. 이게 4승이니까. 그런데 4개 중에서 고르지 않는 거, 4개 중에서 1개만 고르는 거, 4개 중에서 2개만 고르는 거, 4개 중에서 3개만, 4개 중에서 4개만.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사이즈가 0인 거, 사이즈가 1, 부분집합 중에서 사이즈가 2, 부분집합 중에서 사이즈가 3, 부분집합 중에서 사이즈가 4, 이거지. 부분집합 중에서 사이즈로 걸은 거죠. 이게 NCR이죠. 부분집합 계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주 쉽게 구현한 거. 지금 부분집합 구현, 그 앞에서 부분집합 구현 그 코드 그대로죠.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하지 않고 재교출인데, 자, 여기서 부분집합을 하나 찾은 거지. 여기서 무조건 출력하면 부분집합 전체가 다 출력하는데, 그러지 말고 랭스가 R인 것만 출력해라. 그러면 이게 바로 4C2 이거죠. 2 이걸 찾은 거지. 어? 자바도 마찬가지. 찾았을 때 무조건 다 출력하지 말고 사이즈가 R인 것만 출력. 그래서 NCR 문제 재교출로 이렇게 쉽게 이해만 하면 굉장히 쉽죠. 이거 외울 필요도 없지. 이 정도 이해만 했다면 그냥 따다다닥 칠 수 있는 코드죠. 왜냐?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 안 하고 재교출. 뭐 그렇게 구현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게 종료 조건. 더 선택할 거 없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뭐 숫자를 세서 그 숫자를 그 개수를 리턴할 수도 있고, 또는 사이즈가 R인 것만 틀려. NCR인 걸 다. 그런데 구현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지금 부분 집합을 다 찾는 구현에서 약간만 여기 노란색만 수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분 집합을 다 찾아. 다 찾는 재교출을 끝까지 다 해요. 출력할 때만 걸러서 출력할 뿐 부분 집합을 다 찾는 거지. 즉, 이 재교출을 다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 노란색 여기서 찾았어. NCR 즉 4C2죠. 4C2 4C2 그 사이즈가 2인 거 찾았어. 그럼 밑에 재교출 할 필요 있어? 없지. 뭘 추가하면 커지니까 이쪽 갈 필요 없죠. 할 필요 없고, 이쪽도 마찬가지야. 추가 안 하면 그냥 그대로고, 추가하면 커지니까 안 되고. 여기서 끝내야, 여기서 바로 리턴해야지. 즉, 여기서 찾았어. 그러면 출력만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이 노란색에서 바로 리턴해야 돼요. 밑에도 할 필요 없어. 그쵸? 그러니까 사이즈가 R인 걸 찾았어. 그러면 그 아래 뭔가 더 추가해 보는 거 할 필요 없어. 해봤자 사이즈가 커지지. 사이즈가 R인데 뭘 더 추가하면 커지죠. 그 다음에 뭘 더 추가하지 않아야 사이즈가 계속 2인데, 근데 추가 안 한다는 건 그냥 AB 그대로란 얘기죠. 그래서 이미 찾았는데 뭘 또 찾아, AB를. 이해되죠? 밑에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D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사이즈가 0이야. 남은 건 D 하나야. 남은 거 D 하나를 선택해봤자 사이즈가 1이지.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하나야. 그리고 R이 2야. 근데 남은 게 하나인데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 없지. 남은 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남은 게 부족한 상황이면 더 할 필요 없어. 아, 부족하구나. 이제 해도 안 된다. 여기서도 리턴해야죠. 이렇게 이미 R을 찾았어. 그러면 더 선택하면 안 되지. 그러면 R보다 커지니까. 그냥 리턴. 그 다음에 남은 개수가 부족해. 남은 개수를 다 선택해봤자 R이 안 돼. 그러면 뭐 해봤자지. 리턴. 두 부분을 추가하면 요만큼 없어지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의 재교출이 안 해도 되죠. 이게 총 노드 수가 아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A, B, C, D 4개니까 총 노드 수는 리프가 2의 4승 16. 그 다음에 리프가 아닌 게 2의 4승 빼기 1, 즉 16 빼기 1에서 15. 즉 전체 노드 수는 2의 5승 빼기 1이죠. 31이죠. 31 전체 다 부분 집합 찾으려면 31개 노드를 다, 이 노드 하나하나가 호출이죠. 31번 호출해야 되는데 할 필요 없는 부분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이 빠져요. 31에서 12를 빼면 19가 남네. 굉장히 개선이 됐죠. 거의 뭐 반절 가까이 40 몇 %가 없어지는 거죠. 성능에 큰 도움이 되죠. 그거 추가했어요. 찾았어. 그럼 리턴. 노란색을 말해요. 찾았어. 찾은 거 출력하고 바로 리턴해야 돼. 여기서 뭐 더 선택하고 재교출, 선택 안 하고 재교출 할 필요 없어요. 요거 할 필요 없어. 그다음에 여기 부족한 거
부족한지 봐야죠. 지금 selected 이미 선택한 거에다가 남은 거, 이게 남은 거예요. 전체 원소, 이게 전체 원소의 수죠. 원소의 수고 지금 선택해야 될 원소의 인덱스를 빼면 이게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해야 될 숫자 그 인덱스가 0이다. 그럼 남은 게 랭스 다 남은 거지. 랭스지. 이게 되죠. 그다음에 인덱스가 랭스 빼기 1까지다.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게 랭스 빼기 1이다. 인덱스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그 항목의 인덱스가 랭스 빼기 1이다. 그러면 랭스 빼기 1을 하면 1이 남죠. 즉 하나 남은 거지. 지금 선택해야 할 항목의 인덱스가 랭스 빼기 1이다. 그럼 하나 남은 거죠. 마지막 항목을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선택한 항목의 수, 남은 거의 수, 남은 걸 다 선택해도 R보다 작다. 그러면 뭐 부족한 상황이죠. return 나가라. 이걸 말하는 거죠. R에 해볼 필요 없다. 그러면 성능이 크게 개선이 돼요. 이게 NCR 구현이에요. NCR 조합을 찾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그거의 합계를 출력하라. 아까 말한 대로 그거의 합계 중 그렇게 선택한 숫자들의 즉 n개의 숫자 중에서 3개씩을 숫자 선택했을 때 선택해서 그 3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그 합계들을 유니크한 그 합계의 개수를 리턴하라. 이거 코테 문제 충분히 나올 만하지. NCR 구현이고 레벨 2일 수도 있고 레벨 3일 수도 있고 그 사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뭐 매우 빈번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레벨 2나 레벨 3급 문제 중에서 매우 빈번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개 중 한 문제 정도는 나올 만한 그런 문제. 문집합은 NCR. 강의 노트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읽고 이해했다면 문집합 찾아서 뭐뭐뭐 하고 NCR 조합을 찾아서 뭐뭐뭐 하고 이걸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고 그렇죠. 딱 이런 문제. 내가 코테 문제 낸다면 이렇게 내죠. 파라미터로 주어진 정수 목록에서 임의의 정수를 2개 골라서 그렇게 고른 정수들의 합계들 중 유니크한 수가 몇 개인지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구현해라. 이 정도면 레벨 2야. 이 정도면 뭐 문제 읽는 것까지 포함해서 20분 안에 나 같으면 한 15분쯤 구현하겠다. 15분. 점수를 따고 들어가야 되는 뭐랄까 공부만 했다면 쉬운 문제죠. 이해만 하고 있다면 아주 쉬운 과제.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래서 과제는 좀 쉬운 문제만 그러니까 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눈높이를 확 낮춰서 설명도 좀 초보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할 거고 과제도 초보 수준에 맞춘 과제를 낼 거고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학생들은 레벨 3에 도전하는 게 적당한 학생도 소수지만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있어요. 그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야 그래서 요 과제들이 너무 쉬운 학생들이 몇 명 있을 텐데 백준에서 백트래킹 문제들이 다 지금 이 강의에서 설명한 것이 백트래킹 문제들을 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뭘 설명 안 했냐면 NPR을 설명 안 했어. NPR 푸는 방법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백트래킹 요 문제들에 들어가 보면 문집합 NCR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고 NPR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또 다른 그룹의 문제도 있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가급적 어떤 카테고리를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뭐 소수도 얘기하고 약수도 얘기하고 뭐 그 카테고리의 얘기를 이것저것 다 하고 문제도 이것저것 많이 고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다뤄봤자 대다수 학생들이 이해 못할 테니까 한두 개 카테고리만 골라서 자세히 설명하고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는 카테고리는 뭐 어쩔 수 없고 요 그룹에 들어가 보면 부분집합 NCR 카테고리 말고도 다른 카테고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NPR. NPR은 아마 다음 시간에 NPR 그룹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강의를 할 거예요. 아무튼 들어와서 이 등급이 너무 쉬운 학생도 소수 몇 명은 많지 않은 학생이지만 있던데 학생은 뭐 마음에 드는 거 마음대로 풀고 그다음에 또 그 풀다가 궁금한 부분은 톡으로 되고 이렇게 하죠.